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최근 군 기강회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3일 북한 GP에서 14.5mm 고사총으로 우리 측 GP의 4발을 명중시키는 도발이 있었는데요. 우리 군은 중기관총인 K9, 이 중기관총을 3개월 동안이나 정비조차 안 해가지고 격발장치, 그러니까 공이가 고장이 나서 32분 뒤에 경기관총으로 대응하는 촌극을 벌였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정치를 걱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군까지 걱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양영태TV의 대표이신 양영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양 박사님.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3일이죠. 북한 GP에서 14.5mm 고사총으로 우리 GP를 향해서 4발이나 명중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도 우리 군은 저쪽에서 조준사격한 게 아니고 오발이다. 우발적 충격이다. 총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그렇게 도발을 오면은 그게 상대적인 대응을, 맞대응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작전 지침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런데 이 중기관총으로 쏘아야 하는데 거리 때문에 사거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유효거리도 있고. 그걸 쏘려고 보니까 고장이 나버렸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총을 매일 정비하고 수리해야지 3개월간이나 그냥 방치해 두었다는 거야. 이게 군입니까? 이게 군이 아닌 게 왜 군이 아니냐? 참 어이가 없어요. 그 무기가 자기의 생명 아닙니까? 예. 생명을 포기한 게 무슨 군입니까? 그러니까. 군이란 거는 국민의 생명과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지. 예. 그렇다면 자기 생명도 포함하여 지키는 것인데 자기 생명을 바쳐서 지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화기, 소위 말해서 총을 갖다가, 그러니까 여기 우리 얘기 나온 건 그 K9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K9. 이 K9을 3개월간 정비를 안 했다는 걸 보고 기가 막힌 게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1개월에 한 번씩은 정비를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우선 그런 의무적인 이것까지 놓쳤다 하는 것은 군기가 아주 빠졌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빠진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영창이 아니라 전시 같으면 총살감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시는 완전 총살감이고 이건 진짜 남한산성 아시죠? 예. 남한산성. 남한산성. 옛날에 군 교도소가 남한산성. 네. 그런데 이후도 눈이 많이 왔고 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 공기 좋은데 무슨 코로나가 또 있어요, 거기. 예? 우리 군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쪽에서 그 4발을 딱 탄창이 형성되도록 쏘았는데 그것도 한계가 끼었고 시야가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그건 절대 조준 사격이 아니고 북한은 편을 그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우발적이다. 9.19 합의 깬 거 아니다 이러는데 참 어이가 너무 없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말이죠. 김정은이가 NLL 인근 창린도에서 포사격 훈련 지시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뭡니까? 바로 NLL에서. 여기 또 그것도 9.19 군사합의 위반인데 우리는 너무 안보 일탈입니다. 뭐냐면 끄떡하면 그거 건드리지 마. 가만히 있어. 예. 이게 무슨 안보입니까 이게. 나는 그 안보실의 1차장이라는 사람이 육군 김유군 중장인가 김유군이가 이 소장인가 육군 중장인가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도대체 어떤 의식 구조가 국가 안보에 대한 인식이 어디 있는지를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 김유군이한테 육군 참모총장이고 국방장관이고 꼼짝을 못 한다고 그렇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다 그냥 쥐어 갖다 놓았다. 아니 군을 갖다가 완전히 수하로 둔다는 그 안보 1차장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번에 언론에 붕 떠올랐는데 이번뿐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떠올랐어요. 여러 차례 떠올랐는데 이건 참모예요. 이런 분이 있는 한은 대한민국은 안보는 일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북을 좀 자극했다고 해가지고 말이지 군 지휘부를 갖다 지 마음대로 불러가지고 어디다 대고 군대를 지휘부를 불러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유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지난 6일이죠. 공군
공중전투사령부고 해군 2함대가 합동훈련을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것도 뭐 북쪽에서 한 것도 하고 군산 앞바다에서 해서 군산 정기훈련이요. 예, 정기훈련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일보가 당연히 보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어떤 훈련을 했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북한이 트집을 잡고 나온 거예요. 우리를 적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를 적으로 가상하고 우리에 대한 공격 훈련을 했다. 그걸 아니 군이 왜 존재합니까? 훈련이 안 하는 군은 군이 아니에요. 그거 완전히 가십이에요. 지금 하는 얘기가. 왜냐면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방일보에서 오히려 군이라는 게 뭡니까? 잘 아시겠지만 군은 뭐를 먹고 살죠? 사기죠. 그래서 홍보전을 펴는 거예요. 홍보전을 펴고 우리는 이렇게 강한 강군이다 이런 걸 밝힌 것으로서 또 적에게 뭔가 우리 침략하지 마.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는 센 이 사람들이야 세다. 다 준비하고 우리는 있어.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게 평화롭게 지나자라. 오히려 강한 평화를 위해서 강한 강군이 필요한 겁니다 원래. 예. 아니 중국이 왜 저렇게 큰 소리 칩니까? 강한 거기 군을 갖다가 인민군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유하고 핵을 보유하고 김국이 왜 큰 소리 칩니까? 강한 군대력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이 청와대 그 김유근 실장이란 안보실 차장이란 분 그렇게 높지도 않은 게 안보실 차장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차관급입니다. 차관급. 어떻게 해서 군을 갖다가 그 독립된 자기 수하 부리듯이 수업을 부려요. 바로 이렇게 북을 자극했다가지고 군 지휘부 불러가지고 질책하는 이런 것은 국가 안보의 어떤 커다란 일탈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상적 행위가 아닙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말이죠. 국방일보는 국방 홍보원 산하에 있는 그런 언론 매체 아닙니까? 당연하죠. 거기서는 우리 군인의 사기를 북돋은 차원에서 이런 홍보 활동을 하고 그 우리 군의 훈련이라든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아주 소상하게 이렇게 보도하는 게 자기 임무인데 그걸 했다고 북한에서 뭐라고 했다고 다 불러 모아갖고 앞으로 확실해. 그리고 심할서 경위서 쓰고 그게 심할서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청와대 허락 받아서 그 기사 쓰라고 했다는 거니까 뭐 허락이라고는 아니지만 자기들은 협조라고 하지만 그게 말하자면 청와대 오케이 사인 받아갖고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런 행위가 이게 상당히 위험 수위로 올라가고 있다. 지금 위험 수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자꾸 받는 게요. 이 군도 그렇습니다. 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군을 간섭하면 안 됩니다. 군의 본연적인 군의 본질을 갖다가 해치는 그런 간섭을 하게 되면은 군 내부에서 불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네. 당연하죠. 지금 얼마나 지금 불만이 생겨 있겠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뜻 있는 군인들은 정말 한국의 미래, 대한민국 국가 안보의 미래를 갖다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 국가 안보 아니 국방부하고 참 육해공군 말이지 그 지휘부를 갖다 불러내 가지고 그 차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안보실 차장이 질책을 하고 또 함구를 시키고 전부 함구 아닙니까?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말을 안 하는데 전부 다 이래저래 다 나오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안보를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군을 정말 육성하는 통수권자인가? 라는 의문을 갖는 대목이에요, 이게. 그분도 저 해병대 나오신 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수단 나왔는데. 공수단. 공수단에서 본단이 아니고 공수 지원 체계의 어떤 공수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완전히 공수하면서 낙하고 이거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요, 제가 특전사령관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그분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제가 육군 자문위원회 하면서 할 시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낙하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사관 이상, 하사관 이상, 이상이 하는 것이고 지금 일반 병들은 취사라든가 그 지원만 하는 거지. 지원병이지 그냥. 지원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특전사 하면은 그냥 타고 내려오고 그냥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이상 하는 것은 당연히 장교라든가 하사관
급 이상만 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선거할 때 얼마나 표를 그럼요. 많이 얻었다는 거야. 이러고 이제 사진을 찍었으니 이건 정말 뭐 그 특전 사령관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그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아니, 그건 그 낙하 훈련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뭐 언론에도 다 나왔어요. 과거에 쫙 그래서 다 나온 하더라고요.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또 하나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추경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만한 게 이 국방 예산이에요. 네. 2차 추경 때도 1조 4,700억 원을 국방 예산에서 삭감해 갖고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제 또 3차 추경이 있잖아요. 거기도 7천억을 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F-35 등 진짜 전력 증강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방부가 이런 거 빼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 보면 안 해도 될 예산을 집어넣는지 어쩌는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만만한 게 국방 예산입니까? 그 만만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국방 예산인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만만한 걸로 이렇게 가 있는데 북을 자극했다고 군 지휘 불러가지고 질책한 그런 안보실 차장이 있는 이 나라에서 지금 그 뭐 축소할 때는 의도적으로 좋죠. 이거 코로나에서 예산 여기서 뺀다 할 때는 안보에서 슬슬 빼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분들은 여기 정권은 이게 군대를 갖다 완전히 약화시켜 가지고 진짜 군을 갖다 약군으로 만드는 게 목표 지점을 삼고 있는가? 나는 그런 굉장히 좋지 않은 그 정말 아주 그 뭐라 그럴까 무서운 생각까지 들어요. 이 왜냐면 국군을 강군을 만들 생각을 했는데 강군은 예산이 뒷받침해야 됩니다. 이 강군 비교를 딱 할 때는 그 나라의 예산이 얼마인데 몇 %가 국방 예산에 투입한다. 이렇게 네. 지표를 잡지 않습니까? 이건 잡아놓고 거기서 슬슬 빼가지고 코로나 돈으로 보낸다는 거. 국방비는 손 안 대는 원래가 금기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요. 정말 이 시대를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정말 참 허탈이 나오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 군 기강도 잘 아시다시피 뭐 그동안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공군 그 대기조로 있는 장교들이 술판을 벌이고 육군에서는 뭐 상관을 성추행하고 상관에 대해서 폭행까지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태원 클럽이 지금 이 코로나에 또 새로운 진앙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도 군인들이 많이 가가지고 물론 뭐 국방부라든가 이런 데가 가까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니 장교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그 클럽에 다니면서 춤추고 맨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건 군 기강의 문제인데 이 기강이 해이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우리 속담에 근사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렇군요. 군은 가장 중요한 게 윗사람입니다. 지휘관부터의 그 절도 있는 어떤 기질적인 그 군인으로서의 정말 상명하복의 그 어떤 특수 집단의 그 면모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국방장관부터 보세요. 뭐 있어도 뭐 큰 사건이라면 유감으로 생각한다. 말 끝. 옛날에는 박 대통령 계실 때라든가 무슨 이런 전통이 있을 때라든가 이럴 때는 말이죠. 한 개만 조금 뭐 잘못하면 국방장관이 책임지고 딱 뜹니다. 그 우리 예를 들면 그 저번에 목선 기순 때 있잖아요. 이거 허위보고 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그렇죠. 완전 허위보고. 입항한 걸 가지고 저기 인근에서 있었다. 스스로 이렇게 들어온 걸 가지고 저기 자기들이 끌어온 인근에서 끌어온 거. 이렇게 했다는 그거는 정말 이거는 완전히 책임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판인데 뭐 그래도 뭐 잘못했다는 얘기 한마디 없죠. 지금 북한에서는 2015년 DMZ의 그 목함지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도발한 사람이 북한의 정찰국장이 됐어요. 맞으면 정찰국장 됐어요. 총국장, 정찰 총국장.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날라라요. 아니 정경도 국방장관하고 정의용 안보실장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됐다. 너무 오래 한 데다가 정말 저런 사람들이 안보와 국방에 어떤 수뇌부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그렇게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잡고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그 두 분 하는 정책이 그렇게 하는 게 마음에 드니까 그러겠죠.
북한 쪽에서 그럼요. 좋아하는 모양이죠. 예, 그렇죠. 북 관련해 사사건건 군에 개입하는 그 청와대가 사사건건 지금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좀 편하게 해달라 이게 북한을 좀 편하게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거? 그러니까 김정은 심기 관리를 잘하는 관리 거야. 잘하는 그 국방장관이라든가 예. 또는 안보실장이라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가 흔히 군 하면은 군을 믿고 모든 국민들이 발 뻗고 잔다. 그렇게 늘 생각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또 군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은 국민들이 아주 확고했는데, 최근에는, 군 저걸 어떻게 믿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예. 제일 걱정인 게 그동안 이제 정치가 걱정 아닙니까? 예. 지금도 국회의원 300명 필요 없고 100명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있어봤자 쌈만 오고 뭐 일을도 안 오고 윤미향이 같은 사람만 나오니까. 참 윤미향 같은 사람이 그런데 군에 대해서도 그런 거 보면 말이죠. 윤미향 씨, 이건 잠깐 죄송합니다만 윤미향 씨가 국회의원이 비례로 됐다면은 미래한국당에는 조수진이라든가 신원식 장군이라든가 또 김예령이라든가 아주 굴지의 사람들 그런 거 보면 막 미래한국당 진짜 참 괜찮은 인재들을 비례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거기는 예. 그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네. 지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많아요. 거기는 인적 네트워크가 많아요. 맞습니다. 새로운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바탕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합치지 말라는 게 저는 저도 제 개인 그렇습니다. 생각입니다. 네. 합치지 말고 나중에 합치기는 합치되 네, 분진 합격 어느 시점에 가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예. 탁 뭔가 새로운 이런 전국의 내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데 탁 합쳐라. 극적일 때, 드라마틱할 때. 드라마틱하게. 예. 그래야 무슨 효과가 나지. 지금처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은 그 통합당에 가봤자 그 사람들까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다 섞여버리죠. 이 탕류에 같이 섞이면은 같이 쓸려갑니다. 지금 새롭게 여기 이제 통합당은 이제 정비를 하면서 또 주호영 씨가 상당히 또 단단한 데가 있어요. 예, 아주 논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진짜 그런 부드럽죠. 분이 외유내각이 대변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대로 하는데 밑에 아래 사람들이 뭐 지금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서 하는데 택도 없어요. 이 주호영 리더십에 딱 중심이 딱 되면은 어느 정도 일로 가고 또 이쪽에 미래한국당은 미래한국당대로 특유한 그 통합성을 가지고 쫙 군진 합격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딱 하는 그러면 야당성 회복됩니다.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뭐 군 얘기하다가 예. 딴 쪽으로 갔습니다만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최근에 군의 모양을 보면은 참 걱정이 왔습니다. 네. 튼튼한 안보, 튼튼한 국방 이거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아주 최첨 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으면은 정말 큰일입니다. 맞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여러 가지 군 기강, 해이 문제 등을 심각하게 보고 정용 안보실장 그리고 정경도 국방장관 이런 수뇌부에 대한 인사 쇄신 이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경호처장 그 말썽 많은 경호처장 바꾼 것은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말썽 많은 정의용, 정경도 이 두 사람도 좀 바꿔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